네,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오늘 주도 섹터 열어보면서요.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. 대표님,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저희 어느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뭐 가장 강한 섹터가 좀 몇 개가 좀 안 돼요. 딱 세 종목, 세 개 정도에 대한 섹터가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좀 방산이죠.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, 방산과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의 수급 연속 성과가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점, 특히나 하나 그룹주들의 이 상승세가 거침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4대 방산 기업들 중에 세 개 기업이 오늘도 52조 신고가를 좀 경신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넘어서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수주 성과라든가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을 모두 다 수반하면서 사실상 이제 주도주로서 굳건한 수급을 좀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일단 뭐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은 사실 뭐 2024년도에 보여줬던 수주 성과 이게 좀 가장 큰 영향이 됐었고 이를 통해서 확인된 매출과 영업이익에 관련된 기여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준 점인데 4대 방산 기업들 중에서 한국 항공우주를 좀 제외한다면 대체적인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보여줬었고요. 한국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뭐 실적의 기대치를 상회는 했지만 오히려 일단 납기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사실 우려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라기보다는 일단 납기가 좀 지연되면서 매출 실적으로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부분들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에 관련된 수주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추가 수주 그리고 또 뭐 신규라든가 기존 수주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강한 방산주입니다. 사실 저희가 또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 또 참가를 했었던 하나그룹의 부회장 이야기도 뉴스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하나그룹의 워낙 이제 실적도 좋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아는 부분인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기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? 우선 우리가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최근에 방산, 그다음에 원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최근에 거침없는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공통적인 점들은 수주가 증가될 수 있고 실적이 따라와주고 있는 부분. 물론 이제 원전은 약간 뷰가 좀 다르지만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력기기 업체들이 오히려 이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던 그리고 수주 연속 성과들 그다음에 업황이 유지가 되는 그런 기대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했다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중동 최대 전시회 IDX 2025에 지금 참가를 좀 현재 하고 있죠. 4대 방산 기업들이 모두 다 참가를 해서 해당되는 뭐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좀 공개하거나 제품을 부스에 뭐 시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에 폴란드에서 열렸던 뭐 MS표 2024 폴란드에서 개최된 뭐 가장 큰 유럽권에서 이 방산 전시회에서도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주요국들이 참가를 하고 실질적인 무기 형태를 보고 이게 구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, 즉 수주의 연동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동이라는 시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좀 완화된 것은 아니죠.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중동 각국들이 군비를 이제 증강시켜서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해야겠다. 공격형이라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리도 군비를 증강시켜서 방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무기 도입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.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성과로 좀 이어졌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번 방산 전시회는 단순하게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다 이런 의미를 좀 넘어서 어떤 국가들이 어떤 무기에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수주의 연속 성과를 좀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방산 관련한 전시회에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도 현재 또 다양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반적인 맥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이셨는데요.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또 유럽 증시에서 방산, 방위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. 그 이유와 연유들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국내 기업들과 국내 증시의 시나리오들도 조금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가 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가
많이 올랐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. 그리고 군비 증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 악재가 좀 되지 않을까. 단기적인 실적이 둔화될 수 있고 수주의 연속 성과가 좀 더 정체되지 않을까.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나왔는데 제가 그때도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앞으로 이제 정책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시장의 화두가 좀 되지 않았던 각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인들 이 부분이 이제 현실화가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 관련된 어떤 협의를 유럽을 패싱하고 미국이 러시아와 단둘이서 해당되는 어떤 종전을 좀 논의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강경하게 좀 발표됐던 메시지들이 앞으로 나토가 유럽을 좀 지켜라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나토에 해줄 게 없다. 뭐 이런 좀 강경한 어떤 기조들이 전반적인 어떤 방위비 증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GDP 규모에서 한 2%대로 좀 설정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어떤 방위비가 많게는 한 3%에서 한 5%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여기서 군비 증강과 좀 맞물리면서 방산 기업들의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좀 단연 뭐 미국이 좀 되겠죠. 다만 우리 국내 이 K방산이 사실 해외에서 보여줬던 어떤 지상 무기에 관련된 파급력들, 그다음에 뭐 유도 미사일의 성능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방산주의 경우에도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어제 뭐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유럽 증시에서 방산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하게 된 그런 좀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좀 유럽의 입장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잠재적 리스크로 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동유럽 주요 국가들에 대한 군비 증강들은 뭐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. 오히려 좀 증가되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